俺が生まれたのはね、外部の人間がほとんど訪れないし、小さな山の村だった。오래전 그 마을에서는 한 가문을 중심으로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영상 속 남자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 어느 여름부터였고, 그해 겨울 마을의 개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단순한 도난 사건쯤으로 여겼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길목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영상 속 남자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재앙의 전조, 즉 이누가미의 징조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마을의 촌장이었고, 그는 오래된 전승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누가미의 저주에 걸린 사람은 점점 정신이 붕괴되어 결국 네 발로 기어다니며 개처럼 소리를 내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공격성은 강해져 가족이나 이웃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의 전조는 늘 같았다고 말합니다. 마을의 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영상은 중간에서 한번 끊기듯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지막 문장이 재생됩니다. 村は犬神の呪いによって滅びた. 여기까지가 영상의 전부였습니다. 일본의 한 패촌 탐험가가 찍은 이 사진 속 집은 마치 저녁 식사 도중 가족 전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식탁은 그대로고 생활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로는 끊겨있고 건물들은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오래된 행정지도 한 장, 이 지도가 일본의 어느 산간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마을, 그리고 눈에 띄는 산속에 위치한 의문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네이군의 후로타니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자 1980년대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작은 아주 희망적인 기사였습니다. 1981년 후로타니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논밭은 비어가던 시기였지만 그해만큼은 마을 안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당시 이장을 맡고 있던 인물은 이츠카와 젠지로. 그는 외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쇠퇴하던 산촌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공로로 현지사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내놓은 계획의 이름은 토요타마 프로젝트. 인구 감소로 방치된 계곡과 빈 땅을 정비하고 기업이 제공한 특수 토양을 활용해 농사에 쓸 수 있는 평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계획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장비와 인력도 외부에서 지원된다는 설명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을은 사라진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제안을 의심하는 쪽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기록들을 차분히 다시 들여다보면 이 성공 사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곳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중장비를 들이기도 쉽지 않은 깊은 산중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하나, 계곡을 메운 흙은 외부에서 반입됐지만 그 출처나 성분에 대한 기록은 공식 문서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발로 되살아났어야 할 마을은 불과 몇 년 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결국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것을 마을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지 가문, 이른바 큰집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 공사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산의 핏줄인 계곡을 정체를 알 수 없는 흙으로 막으면 반드시 딸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강행됐고 촌장은 1983년 인터뷰에서 그들을 구시대적인 미신에 사로잡힌 존재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곳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이어지자 촌장은 태도가 돌변하여 그 가문을 저주의 가문이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무렵 이 지역을 조사했던 한 민속학자는 이 마을을 외부와의 교류가 적고 공동체 내부의 합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전형적인 산간촌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마을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은 처음부터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소문이 퍼졌고 마을에서 기르던 개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난이나 사고로 여겨졌지만 사건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이를 하나의 연속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부터 밤중에 인적 없는 길목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며칠간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는 증언이 등장합니다. 민속학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마을 안에서 반복되며 모두의 기억처럼 굳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소문의 중심에는 점차 하나의 가문이 놓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된 것이 바로 마을의 개발을 반대하는, 즉 마을의 공통 합의에 벗어나 있던 큰집 가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이누가미 전승이 적극적으로 호출됩니다. 민속학자는 마을에서 발생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이누가미의 저주로 해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986년 마을에서 발생한 용기 난동 사건은 이러한 믿음에 결정적인 설득력을 더합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정리된 사건이었지만 마을 소문에서는 들린다를 반복하며 개처럼 네 발로 기어 사람을 공격했다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평소 촌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며 사건 직전까지 유지 가문과 공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문이 이누가미의 저주를 부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사례가 폐쇄적인 마을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들이 투자연적 전승의 틀에 끼워 맞춰지고 특정 가문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는 구조를 드러낸다고 결론짓습니다. 다만 그는 조사 말미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냄새라는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며 환경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저주의 가문이라 불리던 그 집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한간 대저택 화재 사건으로 큰집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마을 안에서는 이 비극은 유지 가문이 무차별적인 저주를 내려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가문이 몰락하고 저주가 내린 듯 마을에는 큰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큰집이 사라진 다음 해인 1989년 태풍이 마을을 강타하자 비옥한 평지라 자랑했던 땅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폐쇄됐고 쿠로타니는 옛 지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렇게 한편의 기괴한 괴담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제3지구 지반보강공사가 진행됐고 강한 산성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내산성 레진 콘크리트의 다량 사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패션 탐험가가 찍은 이 사진 속에 산 한가운데 펼쳐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포착됩니다. 마치 무언가를 영원히 봉인하려는 듯 두껍고 단단하게 눌러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쿠로타니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누가미의 저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록과 현상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그 해석은 점점 설득력을 잃습니다. 지도와 현장에 남은 두꺼운 콘크리트의 흔적. 이것은 사건 직후 부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봉인하기 위해 긴급히 이루어진 보강 조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토요타마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문점들과 함께 해당 부지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민속학자의 기록에 남아있던 가문을 향한 주민들의 원망과 낙인, 그리고 저택이 불타버린 직후 들이닥친 이례적인 태풍까지 당시에는 이것이 이누가미의 재앙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마을이 붕괴하자마자 진행된 폐쇄 조치와 특수 콘크리트 공사, 이 일련의 흐름은 초자연적 저주나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 치명적인 환경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을 대응한 과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혼란, 환청을 호소하는 주민들, 공격적으로 변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사라진 개들. 이러한 증상들을 마을 사람들은 이누가미의 저주로 받아들였지만 일본에서 발생했던 특정 환경오염 사건의 초기 증상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미나마타병입니다. 수은에 오염된 물에 의해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여 막대한 폐해를 낳은 사건.
코로타니 마을에서 이누가미의 저주라 불렸던 증상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개발을 약속한 기업이 토지를 정비하기 이전 확인되지 않은 폐기물이 매립되었고 그로 인한 유출이 서서히 진행되었을 가능성, 독성 물질은 오랜 시간 마을의 환경에 축적되었고 태풍을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면 이 사건은 초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중독 사고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을 집안 보강에 내산성 특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에서 해당 부지가 강한 산성 물질이나 중금속 유출을 상정한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처음 영상에서 등장했던 그가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고 뜻밖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